이 페이팔 실적 갖고 좀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페이팔이 실적이 좋았어요. 그래서 얘네도 어떻게 써놨냐면 strongest quarter in PayPal's history예요. 그러니까 페이팔 역사상 가장 강한 분기였다. 그 정도로 이제 페이팔이 좋았다는 거죠. 보시다시피 하반기도 계속적으로 이걸 이어나갈 모멘텀을 기대하고 있고, 그냥 이 발표 자료에도 이제 강한 자신감을 좀 많이 드러냈어요. 보시면 그 활동 계좌 수, 활성 계좌 수가 2130만 계좌죠. 그리고 신규 어카운트 이게 이제 2130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이 늘었어요. 137%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토탈 페이먼트 볼륨, 총 결제량을 보면 29%, 뭐 요건 이제 뭐 환율해서 30%인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늘었고, 처음으로 이제 2천억 달러가 넘어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2분기가 워낙 강했고, 여기에 보시면 페이팔 QR코드로 여러 방법으로 이제 결제할 수 있게끔 QR코드 결제도 있고, 벤모도 이제 QR코드 결제 들어가고, 다양한 방법을 하고, 그 다음에 앱으로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CVS랑 이제 처음으로 뭐죠? QR코드든 이런 앱 이걸 통해서 다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나오죠. TPV가 처음으로 2천억 달러를 넘었다는 거 이야기하고, 스퀘어 할 때 P2P 아시죠? 그죠? 개인 간에 이제 바로 이제 결제하는 그 금액이 거래량이 이제 640억 달러로 38% 늘었고, 벤모는 52% 늘었어요. 370억. 어떻게 보면 규모 면에서는 훨씬 스퀘어보다 크죠. 페이팔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쭉 그냥 뭐 그런 내용들이라는 것만 보셔도 워낙 큰 기업이라 숫자 그림 다 좋다는 거 눈에 띄고, 뭐 이것도 예상보다 잘 나왔기 때문에, 훨씬 잘 나왔기 때문에 뭐 높았다, 뭐 주가도 괜찮았다, 뭐 이런 흐름이고요. 그다음 그 3분기 가이던스 보시면 expect strong momentum이에요. 대단한 자신감이 있는 거죠. 2분기에 이은 강한 모멘텀을 기대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죠? 매출 성장도 25% 정도 할 거로 보고 있고, 총 결제 그 량도 30% 성장할 걸로 보고 있어요. EPS도 25%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 이 정도로 이제 전체 3분기 전망도 좋고, 그 다음에 하반기 전망을, 풀이어 2020년 전체 가이던스를 봐도 여기 보시다시피 다 높죠, 그죠? 이번 팬데믹이 페이팔의 한 번의 성장을 크게 이끌어내는 뭐 제일 큰 원인이긴 합니다. 이 언택으로 인해서 결국 개인들이 이 디지털 결제로 거의 다 많이 넘어갔죠. 이 디지털 결제 편리함에 거의 이제 넘어가 있는 상태이고, 또한 이제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쪽 활성화가 계속 이어졌고, 그다음에 오프라인 상점의 이제 O2O 판매 이쪽도 가속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월렛의 원래 이제 강자인데 독보적인 어떤 경쟁력이 부각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페이팔이 페이팔 혼자만의 회사가 아니라, 페이팔은 지금까지 많은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인수한 회사들 전체가 이 모바일 결제 시스템 관련 회사, 특히 그쪽으로 많이 인수했는데, 이런 게 하나의 시너지를 내면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러니까 회사가 커가는 그런 걸 보여줬고, 가장 이렇게 좀 중추적으로 하는 게 이제 벤모. 벤모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4% 증가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성장률을 좀 보이고 있고, 최근에 인수한 회사가 허니라는 그 쇼핑 플랫폼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허니라는 회사가 이제 온라인 쇼핑 가격 비교 같은 거죠. 한국에 치면. 그리고 쿠폰 제공하고 그런 건데, 이 회사, 이 허니라는 거를 통해서 또 이제 온라인 그 이커머스 쪽도 하나의 또 축으로 좀 자리를 좀 잡고 있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인수한 뭐, 또 뭐가 있죠? 고페이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옛날에 그 한국경제TV 나갈 때 했던 게 아이제트린가, 그 스웨덴 결제 기업인 유럽의 스퀘어라고 불리는 그것도 인수했고, 그다음에
XOM이라고 줌이라고 이것도 줌이라고 읽죠. 근데 이것도 이제 온라인 국제 송금 서비스는 여기도 인수하고 그래서 상당한 자회사가 모여가지고 이런 전부 다 결제 관련 내지 송금 이런 회사들을 다 인수를 함으로써 하나의 뭐 디지털 월렛 쪽, 디지털 페이 쪽에 어떤 하나의 제국을 또 만들어 나가는 페이팔이고 저기 어디죠? 이베이에서 이제 분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베이에 나오는 그 결제 쪽을 많이 담당을 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좀 벗어나는 분리되고 또 비중도 점점 줄어들고 다른 쪽 비중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커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페이팔이 인수한 기업이 거의 20개 정도를 인수를 한 것 같아요. 2008년부터 이제 인수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인수한 게 작년 말에 인수한 허니라는 회사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스타트업들을 좀 많이 인수해요. 최근에 인수한 허니가 아마 제일 클 겁니다. 이게 40억 달러를 주고 인수한 거니까. 가장 뭐라 그러죠? 가장 알짜배기로 인수한 게 벤모인데 벤모는 2,600만 달러에 인수한 거니까 되게 뭐 잘 인수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존 회사의 결제도 그렇고 모든 그 이커머스 기업들에서 결제할 때 그 페이팔로 결제할 수 있잖아요. 아마존 쇼핑 해보면 그 페이팔로 결제가 되는 것도 상당한 메리트가 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이제 알리바바에서도 이제 가능하고 해외 유수 이제 큰 이커머스 업체들과의 어떤 제휴 뭐 이런 것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커머스 시장 전체가 커질수록 페이팔도 같이 커지는 결제 금액이 커지는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부터 계속 이야기했지만 그런 이커머스가 커지는 거는 이 어떤 환경의 구조적 변화가 그냥 그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그 신규 가입자 활성 계좌 이야기했지만 신규 가입자 부분의 상당 부분이 첫 온라인 구매자예요. 그만큼 이제 그 온라인 거래가 미국 같은 경우도 좀 더 활성화되고 한번 갔던 사람이 오프라인으로 안 가게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온라인으로 거래한 사람들이 기존 그 했던 사람들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더 많은 그 금액을 씁니다. 결제율이 더 높은 그런 걸 보였다고 하고요. 그만큼 이제 이커머스 쪽의 침투율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이 소비자 입장도 그렇지만 판매자 그 스퀘어 할 때도 그 셀러들도 전부 다 이제 온라인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페이팔에도 이제 그 판매자가 페이팔을 달아야 페이팔 결제를 할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그쪽도 한 3배 정도 증가했고 그러니까 셀러 쪽도 이제 페이팔을 달아야 하면서 이제 달고 뭐 이런 거니까 그만큼 페이팔한테는 이런 좋은 어떤 환경이 없었다. 그리고 한번 이제 어떤 시장 지배력을 잡았기 때문에 이걸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자금력도 튼튼하고 아까 프리캐시 플로우도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회사를 좀 잘 인수해서 나름 시너지를 잘 내는 회사라는 것도 하나의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허니라는 걸 제가 뭐 그림으로만 봤지 실제 뭐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게 뭐 여성들하고 뭐 밀레니얼 세대 이쪽에 미국에 거주하는 이런 쪽에서 되게 허니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전혀 저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여자도 아니고 밀레니얼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장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되게 장점을 부각을 많이 시키는 그런 사이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벤모와의 시너지 뭐 이런 것도 한번 기대해 보면 장기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팔의 이제 CFO 이분의 인터뷰를 보면은 페이팔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누구와도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만큼의 자기들은 무한한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뭐 메르카도 리브레나 알리바바, 아마존 뭐 이런 데가 지금 전부 전 세계 이커머스를 잡고 있잖아요. 이런 데와 전부 이제 파트너 사니까 협력하게 되면 뭐 다 협력하게 되니까 그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하고 구글하고도
지금 제휴를 해서 결제 쪽을 강화시키고 있고, 독일, 영국, 유럽 쪽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렇죠. 아직까지는 뭐 중국 쪽은 좀 전에 말했던 고페이가 이제 중국의 그 결제 플랫폼이거든요. 이거 인수한 것도 아마 중국 쪽에 이제 그 이커머스 쪽 결제를 붙이는데 좀 상당한 역할을 하겠죠. 그걸 위해서 좀 한 거고, 중국에서 그 디지털 결제를 제공하는 유일한 라이센스를 보유한 기업이 페이팔이에요. 다른 데는 없고, 그래서 나름 진짜 능력을 가진 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페이팔의 어떤 모토 같은 게 뭐냐면 매일 사용하는 디지털 월렛이 된다. 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일상에서 아무런 그 어떤 거리낌 없이 디지털 월렛을 이렇게 사용할 때 페이팔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결제 뭐 어디 가서 하든 뭐 송금을 하든 그냥 오프라인에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갑 있잖아요. 그 지갑 같은 역할을 디지털 월렛을 하겠다는 게 이제 어떤 모토 같은 거거든요. 다만 여기에 또 강력한 경쟁자가 애플이죠. 애플페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플페이가 아마 이 스마트폰의 애플페이가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디지털 월렛이 되려고 할 거예요. 걔들도. 나름 좀 큰 라이벌이죠. 그다음에 QR코드로 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할지는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올해 안에 신용카드 출시 계획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어떻게 나올지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